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진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일이네요. 11월 31일, 30일. 내일은 이제 12월로 넘어갔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뭐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조 원을 코스피 시장에서만 이제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MSCI 이제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과 또 막판 동시효과의 이제 시총 상위주 쫙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악이었던 구간, 또 최악이었던 증시의 구간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이슈적인 측면은 이제 최근에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년 애플카에 대한 어떤 윤곽을 이제 드러내야만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이제 아예 그 주도권을 뭐 테슬라가 뭐 그냥 다 쥐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행보를 하게 될 텐데, LG 그룹과의 파트너십이 될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크게 올랐죠. 1.6%, 막판 동시효과에 쫙 시총 상위주 끌어올리면서 1.6%, 거래대금도 이제 12조 원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떤 거래대금이 나왔고, 지수가 2472포인트, 상승 종목 수도 분위기 좋았죠. 600 종목으로 하락보다 이제 3배 정도 많았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으로 좀 미진했죠. 네, 코스피 대비 5조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래도 이제 뭐 2차전지 주들 중심으로 그래도 수급들이 유입됐던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수 8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500여 종목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국인이 1조 1000억입니다. 1조 1000억 순매수, 기관이 4,900억 순매도, 쫙 이제 흡수를 해간 거죠. 호가를 먹고 간 겁니다. 그 호가에 올려놓은 게 기관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그냥 똔똔, MSCI 영향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변동성이 적었고, 또 이제 수급도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700계약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고객 예수금은 좀 늘었습니다. 49조,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큰 변동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1조 10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오늘 큰 변동보다는 뭐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갔죠. 니케이 증시 그래도 약세지만 양봉으로 돌려세웠고요. 홍콩 2.2% 상승으로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박스권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긍정적이고, 뭐 코로나 관련된 정책 변화 기대감, 그 부분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오늘 1% 상승. 그래서 최근 이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거 보면 진짜 무섭네요. 무슨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쭉 이제 음봉으로 연속으로 이루어진 하락에서 양봉으로 이루어진 상승으로 돌려 세웠고, 또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을 완벽히 뚫어내면서 상승 갭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박스 라인대를 또 돌파를 해버리는 오늘 강한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상해 증시도 오늘 플러스권 마감됐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오늘 한국 증시도 완연하게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위로 솟구치는, 막판 동시효과 솟구치는 형태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도 오늘 조정받을 때 21선은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21선 지지 수급은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이 오늘 전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오늘 2차전지 업종이 2.4%나 상승했습니다.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IT 소프트웨어, 게임, 다 차트가 비슷하죠. 지금 역별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어떤 흐름이고요. 게임도 그렇고, 코스닥 제약, 코스닥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 IT 하드웨어 저한테 다 역별이죠. 그래서 2차 전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기 주도 업종은 2차 전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수익률을 끌어올려 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이제 전략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 여전히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 그래서 반등 흐름을 좀 지속하게 만들어줬고, 상해 증시도 좋은 어떤 흐름들, 뭐 아까 이제 차트도 봤으니까 뭐 나스닥 지수 아직은 조금 조정 흐름, 이평선에 갇혀 있는 흐름이고요. 기술주는 역시나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도 애플 중심으로 좀 빠졌죠. 애플 중심으로 좀 빠졌고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기 저점을 좀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걸 코멘트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밀리지 않고 그래도 정배열까지는 아니지만 21선을 강하게 올려내면 단기 저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오늘 종목별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별 흐름 삼성전자 막판에 순매수 크게 들어오면서 2.6% 상승. LG엔솔이 진짜 세네요. 이거는 진짜 뭐 외국인이 뭐 쓸어 담듯이 계속 사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못해도 앞으로 향후 계속 꾸준하게 매수해서 20-30% 지분율로 아마 올릴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LG엔솔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관들은 이제 차익 실현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여기서 뺀 자금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그래도 가장 선호되는 건 2차전지일 텐데요. 2차전지 내에서도 삼성 SDI 쪽으로 일부는 돌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성 SDI를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SK인의 이노베이션은 이게 또 뭐 사업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고요.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어떤 수급도 그렇고 시세 흐름도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 그리고 내년에 어떤 모멘텀, 새로운 조인트 벤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또 LNF, 오늘 2차전지 쪽 에코프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 보여줬고, 시젠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모멘텀 끝났잖아요. 당분간은 뭐 우리가 쳐다볼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무난했네요. 다우데이터가 오늘 10% 움직이는 흐름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고 수급도 매우 우량하네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뭐 하긴 다우데이터는 이제 중형주급이긴 하지만 중소형주나 중형주 단에서 상당히 또 업사이드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ICT 같은 기업도 이제 오랜 기간 박스권에 눌려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뭐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거의 시세가 난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 이 자동화로 넘어가는 어떤 시대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0년 넘는 기간을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산 관련된 강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방산 관련주들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 역배열 내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현대 로템 같은 기업도 거의 뭐 박스권이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의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도 오랜 기간 사실 박스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의 어떤 서막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 역별로 점철됐던 한 4-5년간의 어떤 기간을 이제 넘어서서 정별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역별 상황에서 이제 성장의 모멘텀, 수출주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면서 장기적인 어떤 우상향의 흐름을 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역별이 정별로 전환되는 그 초입부가 우리의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당연히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은 역별이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 정도가 괜찮지 본격적으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가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비중을 실어서 이제 지금 수익을 바로 취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을 쓴다면 정별로 완연하게 전환된 그런 종목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는 진성 TEC 같은 기업이 또 전고점을 향해 가는 급등을 펼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지금 시세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수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1조 1000억을 이제 순매수했는데, 그럼 이제 무슨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한 건가 볼 때 삼성전자를 3,400억, LG에너지솔루션을 1,100억, 두산박캡이 이게 이제 오늘 블록들이 있었죠. 블록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부분 외국인이 가져간 거죠. 200만 주. 그래서 부산박캡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받아내는 게 전략상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별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건이든 이제 두산박캡이 또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어떤 흐름을 타는 과정에서 블록들로 인한 어떤 트렌드나 기업 외적인 수급적인 이유로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셀트론에서도 경험했었죠.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이라면, 투자자라면 이건 홀딩해야지 이걸 같이 내다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LG화학도 3.5% 상승, 오늘 490억의 외국인 순매수, 삼성 SDI 450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차전지 중심입니다. 기아 360억, LG이노텍 250억. LG그룹이 여기 다 보이네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전자. 그쵸? 여기 이제 LG디스플레이가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LG그룹 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강력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LNF,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의 증시다. 외국인들도 그쪽으로 밀어붙인다, 수급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LG 쪽으로 한번 체킹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LG전자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LG 이노텍도 상당한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도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끝없이 사는 어떤 종목이고, 정고점 영역, 특히나 상장 초기 대량거래 터진 지점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까지 받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LG의 전장에 대한 광폭 행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임원 인사에서도요, 전장 담당 임원들을 대거 승진시켰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올해 사상 첫 흑자 전망기 되고 있고, 또 애플카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죠. 지금 LG 마그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 것도 이제 수주를 받고 있고, 결국 이제 애플카 수주를 누가 받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혹시라도 이제 LG 마그나든 어쨌든 LG와 연관된 쪽에서 이 수주를 한다든지 실제적인 어떤 팩트가 나오게 된다면 2배 이상 상승하는 거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그만큼 애플과 함께 한다는 거는
주류로 올라간다는 거죠. 글로벌 주류 기업으로 리딩 컴퍼니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애플에 대한 이 로고가 박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는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밸류 자체를 우리가 좀 최소 2배 이상은 뭐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LG그룹이 미래 자동차 사업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첫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전장 사업이 LG 실적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애플카 수주 가능성까지 다시금 고개를 드는 중이다. 결국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고 내년에 어느 정도 윤곽 내지는 뭐 발표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거는 결국 LG그룹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요 이제 기사에서 좀 발췌한 내용인데 LG전자가 굉장히 애플과 돈독하죠. 가전 매장 내에서도 아이폰 등 판매하고 있고 애플 TV 플러스 론칭할 때도 공동 마케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애플과 또 메타버스 기기 론칭 관련된 협력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노텍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 쪽으로 애플과 상당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LG 마그나는 애플카와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마그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구애를 하고 있죠. 애플 측에. 그래서 LG 그룹의 이제 이 계열사들이 애플은 또 원스톱으로 이제 그 밸류 체인을 얻고 싶으면 LG랑 손을 잡으면 되는 게 딱 됐죠. 여기에 이제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하고 제일 리딩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배터리 수급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LG와 손을 잡으면 배터리까지 해결이 된다. 이거는 뭐 사실 아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만큼 LG 그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전자 그리고 뭐 LG 노텍 같은 기업도 지금 전장 사업부가 흑자 전환, LG전자가 이제 2분기 영업이익 500억, 전장 사업부가 그래서 26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밸류 자체를 가전 업체는 밸류를 10배 이상 잘 못 지어주죠. 근데 이 전장 사업부에 대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밸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전자 또 LG노텍에 대해서는 앞으로 밸류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라도 애플카 참여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면 이제 팩트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시총이 2배 이상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초에도 이제 애플카 이슈 있을 때 주가가 이제 2배씩 튀었죠. 현대차 그룹도 2배씩 튀고 그만큼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애플이 지금 25에서 26년 애플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부품 공급망 구성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애플은 LG전자, LG노텍,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전기차 핵심 부품의 모든 라인업을 확보한 LG그룹과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KB증권 이제 연구원님 얘기입니다. 그간 LG그룹이 애플의 IT 기기에 들어갈 부품을 다양하게 공급했다는 점에서도 애플카의 유력 협력사로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호적인 기대감을 낳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슈는 내년에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LG그룹주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LG 엔솔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는 LG전자고 LG 이노텍이 가장 큰 영향권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1위는 뭐 LG전자네요. LG전자가 480억 그리고 2위가 이제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이 이제 오늘 장막판에 그 시간으로 좀 밀렸죠. 한 3% 밀렸는데 요 이제 거래 중단 6개월간 이제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이다.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분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법적 절차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해서 받아들여지면 요 이제 입찰 제한 받는 거를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현대로템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뭐 악재긴 하죠. 악재긴 한데 지금 뭐 기대되는 또 주가의 어떤 동인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방산 부분 또 이제 철도 부분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추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35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뭐 금융주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 코스닥은 확실히 2차전지가 많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이렇게 좀 있고 HSP 반도체 쪽이고요. 웰크로난텍도 최근에 이건 좀 매물이 좀 나오는 형태인 것 같고요. 다우데이터 아까 이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죠. 이런 기업들 파라다이스 이제 슬슬 리오픈 살아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우호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적극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단의 또 섹터단의 전략이 적극적인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희망사는 또 내일 좋은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